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 네. 지금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긴축 행보가 또 빨라지는 거고 이래저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 인플레이션은 맞아요. 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뭐 고물가니 뭐 유가니 이제 상승을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크라이나 이제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더 큰 제목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시장의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게 그 전쟁이라는 역시 이제 극단적인 공포에 좀 시장은 겁을 좀 먹을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인간이 어떻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사고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전쟁이라는 거는 좀 다른 게 이게 인간의 이기심과 그 탐욕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우려가 우리하고는 사실 그리 상관없는 이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들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자산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가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굉장히 열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운전을 하다가 뭐 길이 막혀요. 딱 보니까 뭐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뭐 사태질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길 막아놓고서. 그럴 때 우리는 아, 차나 좀 빼놓고 좀 하시지. 이런 것과 좀 비슷한 좀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주식이고 이게 시장이라는 거 우리는 그 받아들이고 일단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제 시장 한번 점검 잠깐 하고요. 네. 저는 어제 시장이 상당히 양호했다고 봐요.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급락은 했어요. 뭐 이제 시장 자체는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우려로 이틀 연속 하락을 하기는 했고 낙폭도 제법 컸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2,700을 일단 지켜낸 것에 이제 첫 번째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생각보다 수급이 상당히 양호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일단 마감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760억을 샀고요. 그리고 기관도 930억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동시호가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를 약 900억 정도 매도하고 동시호가를 들어갔는데 동시호가에 무려 이제 한 1,700억 정도를 동시호가에만 매수하면서 마감 기준으로 순매수로 돌려서 끝났고 그리고 어제 기관의 930억 매수 중에서 연기금이 어제 무려 1,74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 이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디테일한 시그널을 이제 찾아냈고 그걸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환율도 볼게요. 환율도 요거 어제 좀 종가상에 좀 갑작스럽게 좀 급변을 했는데 일단은 동시호가까지는 2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호가에 갑자기 6원이 더 빠졌어요. 근데 요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이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뭐 추정컨대 뭐 이제 내고 물량 또는 뭐 아니면 이제 주문 실수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종가에 이렇게 동시호가의 환율이 이렇게 6원씩 움직이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시호가 기준으로 2원 정도 하락해서 1,197원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율 오히려 떨어졌고 간밤에 여기에서도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환율은 여기에서도 여전히 좀 이제 하락 안정권에서 1,197원대 유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우크라이나 우려로 시장은 뭐 제법 낙폭이 나오기는 했고 또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다시 좀 공포심을 좀 가질 수도 뭐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제 어제 수급 상황이나 환율 동향을 봤을 때는 요걸 가지고는 좀 이제 어떤 공포심을 좀 다스릴 만한 그런 시그널이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제가 잡아낸 그 연기금의 저 매매 동향을 제가 이제 장중 내내 좀 추적을 해봤는데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연기금이 매수한 주요 업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 업종에 고르게 샀습니다만 눈에 띄는 매수 규모를 유입시켜준 업종이 딱 요 4개로 압축이 됩니다. 전기전자, 철강금속, 화학, 금융업 요쪽에 연기금의 매수가 좀 눈에 띄게 많은 규모로 들어 이제 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업종의 공통점을 여러분들께서 또 아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종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철강금속이나 화학은 인플레이션 쪽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금융업종은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는 업종인데 연기금이 저쪽에 이제 눈에 띄는 매수세를 집어 넣어줬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려로 시장은 흔들렸지만
지정 확정 리스크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영원한 이제 간판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연기금은 어제 우크라이나 우려로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저들 업종에 대해서 일단 저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성장주를 들고 계신 분께는 좀 답답한 상황이신 거는 뭐 맞겠지만 네. 지금 이제 일단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장의 더 큰 제목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긴축 금리 인상 쪽의 논리라고 이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이를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이제 가치주나 이제 경기 민감주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 또 연기금에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매수 이 어떤 이 동향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럼 종목도 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좀 잠깐 점검을 해드릴게요. 요거 그러니까 공모하신 분들은 뭐 여전히 뭐 수익권에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이 해당되시지는 않겠지만 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이제 MSCI 뭐 조기 편입 이슈나 뭐 이제 코스피 200 뭐 이제 이런 편입 이슈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한동안 좀 올랐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구간에서 사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최근에 확실히 좀 이제 좀 그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이제 상장에 따른 이제 컨벤션 효과 그리고 이제 그 이 어떤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 효과 같은 것은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둔화되는 쪽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구간에서 일단 매수 의견은 좀 드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성장주 보면 이제 카카오 뭐 일단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좀 잡은 좀 그런 모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 전에 그 자사주 이제 매입과 그 배당 이슈로 이제 반짝 상승을 했다가 일일천하로 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강한 수급이 좀 밀려 들어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수급이 지금 이제 아까 연기금의 어떤 매매 동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철강, 뭐 화학, 뭐 아니면 이제 뭐 전기전자 뭐 금융업 이제 이쪽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 연기금이 그래도 우리 시장의 메이저 수급 주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수급 주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일견 좀 가치 투자 쪽에 저가 매수 쪽에 장부가 좋은 주식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실 수급 주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기금의 스탠스가 어떻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또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게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가 좀 이제 꾸준하게 이어지는 업종이 무엇이냐 종목이 무엇이냐 이런 걸 보면은 또 이제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포스코 한번 볼게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가 최근 이틀 연속으로 연기금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때 시장의 시그널을 봤을 때 이제 업종 대표주에서 힌트를 찾자. 그런데 이런 어떤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제 심지어 화장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업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된 이런 이제 섹터이면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장부가 굉장히 우량하고 자산 가치가 이제 풍부한 이런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업종인데 이런 쪽이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최근 시장의 급락에도 이제 굉장히 추세가 좀 견조한데 이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고 전에도 이제 업종 대표주를 말씀드리면서 화학주에 제가 대장주로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롯데케미칼 요건 지금 이제 9일 연속으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일 연속이라는 것은 롯데케미칼의 최근에 바닥 찍고의 반등에 이 시세를 연기금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는 이제 이틀째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 시세를 주도한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시장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중심의 그런 수급 상황이 거의 고착화돼 있었고 외국인은 선물 매수나 뭐 선물 매매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어떤 기관 매수나 매도가 금융투자에 집중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지금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이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그 연기금이 사는 업종과 종목이 무엇이냐를 본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제목인 인플레이션과 또 지금 일맥상통한 지금 이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연기금의 매매 동향이 지금 상당히 좀 의미를 갖는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언제 잦아들지 모르는 거고 이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에 추가 조정이 더 나와 준다면 결국에는 역시나 뭐 가치주라든지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쪽으로 계속 시장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쪽이 오히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우려 시장이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 결국에 이제 그런 업종에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분명히 좀 준다라는 거고
어제 우크라이나 우려로 또 우크라이나 테마주가 또 이제 군을 이루면서 올라갔잖아요. 그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공통점이 또 있어요. 보면 어제 S-오일도 이제 유가 상승 때문에 어제 S-오일도 이제 좋은 모습 보였죠. 장중에 이제 5%까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유가 상승, 우크라이나 우려 때문에 유가 상승을 자극한다. 이것도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제목에서는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움직이는 종목도 S-오일이 그랬고 어제 이제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이제 가스 관련 주잖아요.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자면은 곡물주 중에서도 이제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전일 장중에 뭐 12% 상승을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유가가 올라간다,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도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시키는 그런 이슈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방산주나 오히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곡물이나 유가, 가스 이런 인플레이션 쪽에 지금 이제 그 고리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어제 급등한 이런 종목들은 뭐 속된 말로 세력이 들어와서 테마성의 시세를 내는 것이고 아까 보여드린 뭐 포스코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금 같은 메이저 수급 주체가 꾸준하게 매수를 유입시키면서 추세적인 시세를 만든다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엔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지금 보여드린 이런 이제 종목들은 우크라이나 이제 이슈로 테마성으로 좀 단계 시세가 나오는 것이고 보다 이제 꾸준하고 중장기적인 시세는 역시나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가치주이면서도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특히나 어제 눈에 띄는 매수세를 유입을 시켜준 연기금의 좀 매매 동향을 좀 앞으로는 조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크라이나 우려로 분명히 시장은 한두 차례 좀 충격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나 이런 거 레버리지 같은 거는 지금은 좀 선제적으로 미리 좀 통제하시고 안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틀 사이에 좀 급락으로 인해서 이 객장에서는 또 담보 부족이 또 일부 또 발생하고 이런 지금 사례들이 실제 제가 객장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레버리지 부분만 잘 통제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공포감에 투매를 하실 이유는 결코 없다. 오히려 현금이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종 쪽에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지금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정보 이렇게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 상황이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참 저가 매수하기에도 네. 저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이래저래 시장에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찾을 수 있는 시장의 기회들을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2부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